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학과부터 또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들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자, 아무래도 캠퍼스 탐방기를 통해서 이 대학에 대한 모든 정보들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학 정보의 달인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수능이 정말 다가오고 있어요. 날씨가 네. 쌀쌀해지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캠퍼스 안에서도 좋은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가을에 맞게 이제 대학들도 1년 동안 열심히 입학 홍보를 했던 것들이 결과들이 나오는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죠. 네. 수시 모집은 이제 시작이 됐고 다음 주에 수능 보면은 또 정시 모집도 시작이 되는데 네. 그래서 여태까지 역량을 모았던 홍보 쪽을 아주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본부장님도 이제 점차 더 바빠지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오늘 또 정보를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캠퍼스들 저희가 찾아가 볼까요? 예, 오늘은 일명 기업이 키우는 대학 베스트 빅4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기업이 키우는 대학 빅4. 자, 그렇다면은 기업이 키운다라는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예, 말 그대로 기업이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들은 그 기업이 학교 법인으로 들어가서 아예 공동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학교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학 입시는 수시랑 정시 입시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수시 입시에서는 6개 이내 대학에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시 입시에서는 특히 기업이 운영하는 대학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일단은 넣고 보자 이런 심리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대학들은 뭔가 취업 지원이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사실 대학과 기업의 관계는 우리가 산학협력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이 대학을 개입을 하는 캠퍼스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교들 만나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 총 4군데입니다. 네. 그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인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 중에서는 연암공업대학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연암공업대학은 처음 들어보는 학교인데 저도요, 예. 네, 나머지 학교는 또 4년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어떤 학교들인지 학교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간단히 한번 한 학교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하대학교입니다. 인천시 남구에 있습니다. 1954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1968년도에 한진그룹에서 재단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제의로 이제 설립이 된 학교인데요. 인하대학교 교명 자체가 인천의 인 그리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터전이었죠. 하와이의 하 그래서 인하 이렇게 합해져서 인하대학교란 교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성균관대는 조선 초기에 유학을 가르치던 대학이죠. 그 성균관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교 시점을 139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오래된 이제 전통의 대학이죠. 1300.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이 1996년에 재단을 인수하고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하대학교는 이제 한진이, 또 성균관대학교는 삼성이, 그리고 또 나머지 학교들은 그러면 어떤 기업이 관여도가 되어 있나요? 네, 중앙대학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 동작구에 있죠. 중앙대 역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1918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2008년에 두산그룹이 학교 법인이 되면서 또 화제를 모았었죠. 근데 그 두산그룹이 인수한 이듬해인 2009년, 10년에 경쟁률이 입시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연암공업대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습니다. LG그룹의 연암학원이 설립한 공업계 전문대학인데요. 1984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연암은 LG의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호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있는 진주시는 구인회 창업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연암공업대를 경상남도 진주시에 이렇게 개교를 했죠. 네, 중앙대는 두산이, 연암공업대는 LG가 지금 키우고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뭔가 대기업이 함께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한다면은 취업과 조금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럼 이 학교들이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씩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인천을 모태로 한 이제 대학교고요. 한진
역시 인천을 모태로 이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세계뿐만 아니라 그 인천 지역에서도 애정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어떤 네, 그 예. 구체적으로는 그 인천 지역 자체가 예.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네. 남부에서는 부산이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고 중부에서는 인천이 물류의 중심지인데 이 물류 분야를 굉장히 특화시킨 대학이랑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진그룹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물류 기업이죠. 한진해운이 어마어마하게 큰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물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수준인 한진그룹에서 그 인하대 간판학과 역시 아태물류학부라는 그런 그 물류 쪽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키워줬습니다. 네. 그래서 인하대 하면은 사회에서도 뭐 수험생들 사이에서 아태물류학과가 굉장히 그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태물류는 아시아 태평양의 물류를 책임지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서 이쪽 물류에서는 인하대 하면은 물류 쪽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한진이 물류가 강하기 때문에 인하대의 물류에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한진이 강한 게 바로 이 항공 분야잖아요. 그래서인지 인하대도 이 항공 분야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인하대 그 하면은 또 항공 분야. 네, 한진그룹 하면 또 대한항공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예,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저희가 항공 특성화를 한번 대학들 소개를 드리면서 항공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항공대 역시 한진그룹에 속한 그 학교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인하대랑 항공대가 학교 법인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대학교 역시 뭐 기본적으로 특화된 항공에 특화된 대학이었고 인하대 공대 역시 그 항공 분야에서 특화된 이제 공대였는데 두 학교가 이제 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더 큰 그림을 갖고 법인이 더 큰 그림을 갖고 더 전문성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 기업의 사업 분야와 접목되는 부분이 참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들이 운영하는 분야를 그 특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대기업이 풍부한 자본으로 또 운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는데 인하대학교 역시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최근에 그 송도 국제도시죠. 국제도시에 5천억 원 정도의 투여를 해서 국제병원을 대규모 국제병원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까지 이제 5천억 원 지원을 해서 그 메디컬 컴플렉스를 짓겠다고 했는데 물론 인하대 병원 자체가 지금도 인하대 의대는 유명합니다. 근데 이런 그 병원까지 대형 병원까지 생기면은 역시 인하대 병원도 더 성장하고 인하대 의대도 역시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학교를 키우게 되면은 기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업과 학과가 왠지 끈끈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취업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업이랑 연관된 그쪽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5월에 좀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됐었는데 한국대학교협의회가 2012년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계 관점이라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기업인들이 이제 어떤 대학들이 이 분야는 정말 뛰어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네.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한진그룹이 역시 박차를 가고 있는 조선 그리고 뭐 자동차 기계 분야입니다. 토목 설계 분야에서 이 분야는 뭐 우리나라 베스트다 이렇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이 인하대학교를 이 분야에서 좋게 평가한 거는 이쪽 분야에서 산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장은 교수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예, 이렇게 평가를 또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굉장히 뿌듯한 스카우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이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였죠.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나요? 네, 아시다시피 삼성이 관여하고 있는 그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발전을 보인 그 대학으로 손꼽힙니다. 네. 그래서 삼성 인수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삼성이 1996년부터 관여를 했는데 2012년까지 그 발전 기부액이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매년 1,000억 원씩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지원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명문 대학들이 사실은 다양한 기업들한테 지원을 받는데 성균관대학교는 다른 기업한테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충분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이 그 수치상에서 이것저것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1996년 당시에는 1,300억 원 정도였던 이제 연간 살림 규모가 네. 지금 한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늘어났고요. 학생
학생 등록금 의존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학생 이제 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별도의 지원들이 좀 적어서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실은 학생 돈을 운영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전에는 81.1%에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일부만 쓰고 나머지 각종 지원들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이야.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인수 전에는 387만 원 정도 학생 한 명한테 1년 동안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1,856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재정 살림이 넉넉해지니까 씀씀이 학생한테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왜 갑자기 부럽죠? 그러게요.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부잣집에 사는 느낌을 아무래도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풍부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학생들 입장에서도 더 나은 성과, 좋은 성과를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네, 두 가지 큰 이제 그 장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교수들의 학습 역량, 그 교수들의 교육 역량, 연구 역량 한번 살펴보면 네. 이쪽에서는 그 세계대학 평가라는 지표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명문대, 소위 명문대들은 세계대학 평가에 그 수치를 좀 관리를 많이 하는데 네. 성균관대학교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 영국의 기관들이 이런 결과들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 권위 있는 기관인 QS 기관에서 그 2013년에 세계대학 평가 분야에서 한 20개 분야에서 탑 대학들이 어디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네. 성균관대학교가 16개 분야나 세계 100위권 대학 안에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영국 기관인 TH입니다. 그 타임즈에서 하는 이런 발표가 있는데 이 발표에서도 역시 아시아 대학 100대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학교 23위에 올라와서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이 수치는 서울대,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에 이어서 성균관대가 3위권으로 도약하는 예. 그런 결과를 보여줘서 대학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기업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눈부신 성장세를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MBA라고 있죠. MBA. 예, 예. 그 세계 경영 진에서 그러니까 세계 기업인들에선 그 MBA 출신들이 많은데 이쪽에서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역시 MBA가 있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표한 이 발표를 보면은 성균관대학교 MBA 출신들이 기여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5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수치인데 이 수치는 뭐 MBA 명문대학인 UC 버클리, 스탠퍼드, 하버드, 예일대보다도 높은 수치라서 대단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네. 취업률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그 말씀대로 서울 씨 말씀대로 그 두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어떤 도움을 받느냐? 지금은 그 연구 역량을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말씀드린 거고 네. 취업 역량은 취업률에서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발표한 그 교육부 발표에서 뭐 보통 연구 역량이 높으면 취업은 조금 소비시하기 때문에 좀 낮아야 되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취업률에서도 1위를 기록을 했지요. 그렇군요. 실제로 삼성과 또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과가 있다고도 들었어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삼성 자체가 과학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더 두각을 나타내는 글로벌 기업이죠. 이 분야에 관해서는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6년에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그리고 2007년에는 IT 융합학과 그리고 2010년에는 소프트웨어학과를 삼성이랑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랑 같이 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과를 졸업을 하면 그 삼성에 들어가려면 직무 적성 검사라는 걸 기초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데 네. 이 검사만 통과하면은 바로 삼성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성균관대학교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로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두산이 또 맞습니다. 인수를 했다고요? 예, 2008년에 두산이 인수를 했죠. 얼마 안 됐군요. 예, 그래서 예. 대기업이 인수한 지는 오래 안 돼서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인수한 후에 변화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중앙터라고 이제 학교에서 표현을 하는데 네. 학교 시설의 변화가 대폭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중앙터는 이게 오래된 그 학교 역사만큼 학교 시설이 조금 다소 낡았던 것도 사실인데 네. 두산이 들어오면서 파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중앙도서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약학대니 R&D 센터, 중앙대 병원 그 별관이 또 생겼고 뭐 네. 이런 기숙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서 일부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를 전반적으로 다
변화를 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학의 겉모습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인 이 네. 안에서의 변화도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네. 운영 시스템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네. 사실 대학이라는 조직이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육중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업이 여기 이제 재단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기업 마인드로 좀 빠르게 효율성 높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효율성의 극대화를 바탕으로 그 중앙대학교 좀 변화가 됐죠. 그래서 교직원 연봉제가 들어가 있고 그 계열을 5개로 나눠가지고 각 그 책임 부총장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조직을 좀 잘게 쪼개는 그런 그 작업을 시행을 네. 했습니다. 네. 대학교가 운영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게 이제 어떤 변화를 노리고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보통 일반 기업에서도 연봉제 도입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연차가 같더라도 성과에 따라서 그 금액을 연봉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교직원들이나 교수들이 좀 선의 경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5개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사회, 자연공학, 공학경제 그리고 의학과 예체능이라고 이렇게 나눴는데 조직이 잘게 쪼개지고 결정권이 빠를수록 그 조직은 빨리 움직이게 되죠. 근데 예전에 총장이 모든 것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근데 책임 권한을 부여를 5개로 쪼개서 했기 때문에 그 순환이 빨라서 그 변화 대처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도 높이 평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중앙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일반 기계, 자동차, 토목 설계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결과는 뭐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학교 법인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산중공업, 뭐 두산인프라코어를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을 강화한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중앙대학교에 관련해서 또 두산이 인수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학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LG가 키우는 연안공업대학. 사실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학들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네. 전문대이기도 하고요. 네네.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일까요? 이 연안공업대학은 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유명한데 네. 고 구인의 LG 회장 유지로 개교한 전문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을 강조한 그 유지답게 공업 계열 특성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 LG와 함께하는 산학 협력이 특히나 강한데 그 산학명의 성공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LG그룹 계열사가 산학명에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주문식 교육 과정을 통해서 1학년 2학기를 수료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1년 동안 또 LG그룹에 직접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한 학생들이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그룹 등에 이제 취업을 해서 매년 100명 이상의 뭐 130명 가깝게 그렇게 LG그룹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면접도 같이 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건 예. 무슨 이야기예요? 최근에 화제가 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스마트 융합학부라고 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스마트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학교에서 입학한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을 바로 LG그룹에 데려가겠다고 공언을 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면접을 보는데 LG 저기 여의도에 트윈타워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 빌딩 거기서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들 절반 그리고 기업 관계자 절반 해가지고 면접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바로 LG그룹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사례가 발표되면서 이건 뭐 우리나라 산학협력에서는 또 보기 드물게 일어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산학협력하면은 약간의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이 많았는데 이거는 네. 정말 전폭적으로 취업까지 지원이 맞습니다. 된다고 하니까 정말 학생들 입장에선 든든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점들이 있다면서요. 예, 좀 장학금이 파격적입니다. 네. 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학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성적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와.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좀 가정이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기숙사비도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그 지원 정책 역시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원이 든든할 때 학생들의 또 욕구는 성취 욕은 더더욱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아무튼 기업이 키우는 대학 빅4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학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문병수 본부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기업이 대학 운영에 관여를 하면서 고관 학문의 상아탑이었던 대학들이 현실에 대응하면서
변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기업의 목표가 이제 사회 공헌도 일부 있겠지만은 이윤의 극대화가 주요 목표인 것처럼 각 기업이 운영하는 대학들은 목표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들이 분명한 대학에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를 해보시는 그런 인재로 성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캠퍼스 탐방기 문병수 본부장님을 통해서 좋은 정보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요, 테마가 있는 학교 소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